국민 MC 송혜님이 8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혜님은 이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송혜님은 지난달 14일 건강 문제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당시 위중한 상태는 아니며 일상적인 검사 수준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아침을 열어 비통하기 그지없네요. 극락광생하시길 빕니다. 일요일 정오가 되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경쾌한 BGM이 들려왔습니다. 전염병 팬데믹이 덮치기 전까지 어김없이 찾아왔던 주말의 풍경인데요. 전국 노래자랑의 정겨운 멜로디는 노곤한 몸조차도 일깨우는 묘한 자극이 있었죠. 이제 송혜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네요. 송혜님은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자 현역 연예인이었고 대한민국 방송계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명은 송복희인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기에 창씨 예명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황해도 재령군이며 어릴 적부터 끼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꽤 유명한데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자신이 해주예술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송혜님은 일사후퇴 이전 시기에 유격대의 활동을 피하려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봉산 유격대의 모병을 피하려고 숨었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인터뷰 등에서 여러 번 증언한 바 있으며 이게 북한 인민군이 진주하게 되자 피난민이 되었죠. 실향민으로 바닷길을 건너오면서 바다 해자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고향인 황해도에도 해주에도 이 바다 해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1949년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바 있어 남한에서 그 전공을 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본래는 창공학 극단이란 이름의 순회 악단에서 가수를 했는데 악단 공연의 특성상 진행을 하면서 입담을 살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MC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TV 방송 시작 후엔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조연극 코미디언으로 대활약하였고 KBS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였습니다. 송혜님은 전국노래자랑의 MC로 역대 한국의 현역 방송인 역사상 가장 장수한 최연장자인 인물이며 26년 동안 진행한 가족오락관의 허참을 넘어 국내 단일 프로 최장수 연속 진행 MC 기록까지 세웠죠. 송혜님은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여전히 송이의 오빠로 불리는 자타칭. 일요일의 남자였고 앨범도 내고 개인 콘서트를 연 적도 있을 만큼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노래자랑이다 보니 괴짜들도 한두 번씩 출연하기 마련인데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 2010년에 벌을 온몸에 붙이고 나온 양봉업자가 있었는데요. 이때 송혜님이 보여준 대처 능력은 관록과 동시에 대인배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KBS 시청자 게시판은 송혜 선생님을 찬양하는 글과 양봉업자를 보고 저런 사람을 왜 내보냈냐는 글이 반반이었죠. 과거 동양방송의 라디오 생활정보 프로그램 가로수를 루비묘의 진행을 맡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며 이때 운전자들이 교통통신원을 조직하여 그 제보를 활용한 시스템은 현재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 및 각종 교통방송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6년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17년 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송혜님은 1986년 당시 21세이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아직도 기억이 사무쳐서 아들이 사망한 곳인 한남대교는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이미 60세였고 이후 마음을 추스리고 1988년부터 맡은 프로그램이 KBS 1TV의 전국 노래자랑이었죠. 전국 노래자랑은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일본, 미국과 평양에서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송혜님은 자동차, 휴대전화, 큐카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큐카드가 없는 이유는 교감, 소통하기 위해서 안 쓴다고 하며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촬영이 있는 곳에 전날에 미리 내려가서 그 동네 목욕탕에서 주민들과 함께 목욕하면서 교감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고 안티팬, 인터넷 투표에서 안티팬 가장 없는 연예인으로 조용필, 현숙과 함께 꼽혔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의 목격담이 자주 들렸는데요.
자택 소재지가 매봉역 인근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이라고 알려졌으며 송해님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 종로 3가역 인근이었고 이 때문에 3호선 전동차를 자주 타신 듯합니다. 실향민이기 때문에 일생의 소원은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시 재령군 쪽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보는 것이라 하는데 평양에 가면서 이복당을 밟기는 했으나 고향에는 못 돌아가고 별세하셨습니다. 송해님은 대단한 주당이셨다고 하는데요. 후배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송해 선생님의 술자리라고 하니 말 다한 셈입니다. 퀴즈쇼 사총사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5잔이라고 했지만 김인엽이 소주 5병이라고 증언하였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번 이상은 언급하는 게 술자리 이야기인데 하나같이 깨알이 넘치게 재미있었죠. 제주도에서 친한 사이인 방송인 이상벽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상벽이 먼저 술에 취해서 송해님이 없고 숙소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상벽은 한창 때는 술집에 들어갈 때 술의 재고를 물어보고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방송인 사이에서 주당으로 소문난 분인데요. 전국 노래자랑을 녹화하기 전날에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권해 송해와 자치단체장 모두 술에 취해 다음날 녹화에 지장이 생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고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인 신재동이 녹화 전날에 제작진과 송해님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송해님의 주량을 따라가지 못한 신재동은 숙소에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해는 마스터키를 들고 숙소의 방문 하나하나를 다 따가면서 신재동을 찾았다고 하죠.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6.25 전쟁 당시 무전병으로 근무 중 휴전 선언 모습 후 신호를 보낸 것이 알려졌는데 방송엔 안 나왔지만 최초로 보냈다고 합니다. 부인 서곡이 여사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후 두 딸의 가족과 지금까지 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데 외손주가 3명 있고 큰 외손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구는 2016년 말까지 옥포, 기세리, 오견지 일대에 송해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이 공원은 오견 저수지를 이용한 단순한 경관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으나 2011년 달성군 명예군민 그리고 2012년 달성군 명예홍보대사 위촉 이력이 있는 데다가 부인 서곡 여사가 옥포, 기세리 출신인 점 등을 활용해 송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합니다. 달성구는 공원 명칭 및 성명권, 초상권 사용에 대한 협의와 관련 본인이 최종적인 동의를 해옴에 따라 공원을 착공했고 송해 공원에는 산책로를 비롯해 쉼터, 송해 흉상 등이 들어섰으며 방문객이 산책로를 거닐면 공원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송해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사후엔 여러 유품을 모은 송해 기념관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해님은 과거 2018년 1월 20일에 독감 퇴원 직후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발인식에서 붙잡으면 무슨 소용있나. 조금 먼저 갈 따름이야. 열심히 애들 보살필 테니까 마음 놓고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고 이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35년 동안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셨던 송해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픔 없는 행복한 곳에서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